자, 그러면 이제 배어의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배어의 일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배를 재배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자, 경제성이라고 하면 이거죠. 얼마나 투입이 되고 결국은 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이게 배를 재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게 경제성이죠. 지금 우리 국민 소득 얼마죠?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32,000불에서 45,000불 정도. 이 달러가 비싸지면은 이 32,000불, 그 다음에 뭐 좀 싸지면은 40,000불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여력이 좀 거시기 하다. 어쨌든 뭐 이거는 안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벼를 재배했을 때, 자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비용.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종자를 뿌리죠. 모판에, 뭐 상자에, 육묘 상자라 합니다. 육묘 상자에 종자를 뿌린다. 자, 그러면 얼만큼 뿌려야 되느냐, 얼만큼 사느냐, 이건 내가 재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갑니다. 내가 1헥타르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몇 평? 3,000평이다. 3,000평의 땅을 가지고 내가 벼를 한번 재배를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묘 상자에 내가 뭐를 길러서 이거 하고 하니까 1헥타르 하는데 귀찮다, 힘들다 하니까 이걸 그냥 뭐를 구입을 하면 얼마? 한 4,000원 정도에 하나에. 4,000원? 네. 뭐 싸게 사면 3,000원에 살 수 있고 평균 4,000원에 구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이게 이제 씨바르, 이게 몇 배냐면 30배 정도 심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30배 면적을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씨바르는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몇 개 필요하냐? 씨바르에 한 3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1헥타르니까 300개 정도 필요하죠. 육묘 상자가. 요게 뭐를 키우는 게 300개 필요하다. 그러니까 300개 필요하면 하나에 얼마? 4,000원 하면 3, 4, 12,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1헥타르 가지고 옮겨 심는데 이양하는데 이양기가 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심어주세요 하면 되겠지. 근데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는. 센터에 가서 기계를 빌려와서 내가 심는다. 그것도 힘들다. 귀찮다. 그러니까 의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거 1헥타르 심는데, 가로 100m, 세로 100m 심는데, 심어주는데 얼마? 대충 얼마 할 것 같아? 10만 원. 그러면 요거 10만 원 잡고, 그럼 20만 원 들었죠, 지금? 그죠? 2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거 심으면 끝입니까? 그럼 비료가 또 들어가죠. 비료. 그러면 비료는 어떤 비료? 주로 이제 화학 비료를 쓰는데 NPK 들어가고 있는 완효성 비료를 내가 쓴다 하면 질소 기준으로 보통 8kg, 10kg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 있다고 가정하면 10%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20kg거든요. 한 포대가. 그죠? 그러면 씨바르에 10kg 준다고 가정하면 1헥타르면 100kg죠. 그죠? 100kg. 그럼 질소를 100kg 주려고 하면 이게 10% 들어있으면 몇 포가 있어야 되나요? 20kg 한 포에 10포니까 2kg 들어있죠. 그럼 50포가 필요하죠. 50포대. 그 한 포대에
지원받고 이래저래 해서 2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럼 이것도 100만 원이죠. 그럼 또 지금 20만 원 플러스 이제 100만 원이다. 비료 값이. 자, 됐죠? 자, 그 다음. 제초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친환경 농업한다. 왕우렁이를 한다. 그래서 우렁이 값이 뭐 내가 3kg, 10알당 3kg니까 헥타르당 30kg를 투입을 한다. 이 우렁이가 여러 개 있어요. 이걸 이제 뿌리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얘가 잡초 방제를 해. 그걸 이제 일명 우렁이 농법.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얘기는 왕우렁이입니다. 그게 1kg에 3만 원 한다. 그럼 30kg면 얼마예요? 3만 원 곱하기 30. 3만 원. 30kg면 90만 원이가. 9만 원이가. 1kg에 3만 원인데 30kg는 90만 원이잖아. 그럼 90. 됐죠?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하다 보니까 병도, 충도 좀 발생한다. 그 약값이 한 200만 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콤바인을 수확하겠죠. 물하고 이런 건 일단 빼고 수확한다. 수확하는데 또 요 100만 원 또 들겠죠. 기본으로. 요거는 조금 쌉니다. 수확할 때는 이 양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 잡자고. 그러면 됐죠. 그러면 총 투입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 400만 원, 510만 원이죠. 그죠? 510만 원. 지금 투입 비용이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510만 원이네요. 나머지 관리비는 안 넣었어요. 510만 원 들었다. 자, 1헥타르라는 면적에 배를 얼마나 생산하는가. 쌀로 일단 그냥 쌀로 볼게요. 그러면 5톤을 생산한다. 1헥타르당 5톤 쌀로 계산하면, 그럼 쌀 1kg는 얼마나 했죠? 보통 2,000원, 2,500원 하죠. 그죠? 그러면 5,000 곱하기 얼마? 2,000원 하면 10하고 동그라미가 6개죠. 그러면 얼마? 100만 1,000만 원이죠. 맞지요? 맞잖아. 3개 6개잖아. 6개하고 50, 1,000만 원이잖아. 그죠? 그 예를 들어서 2,000원 아니고 4,000원 받으면 2,000만 원이고, 그 평균해서 3,000원 받는다 하고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1헥타르 면적에 도시민들이 놀랄 면적. 한 바퀴 뛰고 오면 1분 걸리는 그 1헥타르의 면적에 3,000원 받아도 1,500만 원 밖에 안 돼요. 경제성 있나요, 없나요? 1헥타르 농사지가 안 되겠죠? 근데 규모를 한번 스케일업을 해볼까요? 곱하기 10헥타르로 짓는다 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러면 이 투입비가 요거에 500만 원인데 10배 하면 5천만 원 잡고, 그러면 1억이 남죠? 논, 임차, 임대 이거 빼고 그거 다 포함하면 돈이 안 돼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10헥타르 농사를 지어도. 그럼 여러분들 취업하면 연봉이 얼마예요? 기본이 3천만 원. 그죠?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4천만 원, 5천만 원 가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벼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럼 뭘 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겠죠. 뭘 할까요? 그 노는 유지를 해야 된다. 쌀이 과잉 생산된다. 얘기가 많다. 그러면 뭘 한다? 이 벼를 요만큼만 하고 나는 10헥타르 면적에 보리를 심겠다. 바알리. 또는 밀을 심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 투입비가 거의 안 들어요. 보리를 심으면 판매할 곳만 제대로 있으면. 지금은 판매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얘들의 장점은 뭐다? 투입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벼 농사만큼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어서 1억이 추가로 나오는 거야. 1억이. 그러면은 연소득 순수익으로 2억. 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웬만한 지역에서 10헥타르의 면적이 없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떠치가 농사 안 짓는 경우 있죠. 그 몰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기농에서 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 호남 지방 가면은 이 정도 재배하는 데 있어도 거의 그래 못해요. 3헥타르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 순수익은 별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상에 또 문제가 있어요. 경영. 어떤 문제냐? 처음에 전부 농기계, 자, 농사 짓는데, 벼농사 짓는데 드는 기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머시너리. 뭐가 있나요? 맨 처음에 트랙터가 기본이죠. 트랙터. 그 다음, 드론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 이양기. 직파마 파종기가 있겠죠? 파종기, 드론. 농약 칠 때도 드론 필요하고. 어쨌든 이양기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콤바인 있죠? 수확할 때. 이거예요. 그럼 농약 칠 때는 뭐 공동살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건 돈 준다 얘기하고. 그럼 트랙터가 하나 기본이 5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이거는 이양기는 뭐 2천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도 있고, 큰 거는. 그 다음에 콤바인도 3천에서 5천만 원이니. 이게 기계 다 구입하는데 2억 들어보면 2억. 투입비.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10년 쓴다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이게 우리가 활용도가 높으면 관계가 없는데, 논 면적이 요게 하나가 1헥타르로 치고 1, 2, 3, 3헥타르 이거 가지고 이 농사 지으면 경제성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배워야 된다? 내가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 배워야 되고, 이양기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콤바인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는 해줘야 될 게, 농민분들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뭐냐. 이 기계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된다. 그게 1호래요. 그것만 되면은 농민분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흐름은 경제성 평가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쌀 생산해서 그냥 뭐 2,000원, 2,500원 이거 받고 팔아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 이미 검증이 됐죠. 그럼 다른 돌파구를 찾자는, 돌파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가공업이 나온 게 된 거예요. 가공. 그러면 뭐 쌀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떡,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라이스 쌀 하나만 갖고 하다가 여기에 무엇이 팥이라는 애가 들어간, 그죠? 그러면 제주도 하면 무슨 떡? 오메기 떡. 통영 가면 꿀떡. 뭐 이런 떡들이 있죠. 유명하죠? 그러면 이걸 내가 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주 하면 진주는 뭐 보배잖아. 보배떡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가공 쪽으로 가면 이게 부가가치가 3배,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지금은 스마트 농산업이 이쪽까지 발을 뻗어야 된다.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야, 내가 농사하면 소위 골백만 드는 거죠. 힘들어, 정말로.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면적은 뭐 3헥타르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마을 전체로 하면 300헥타르가 되는 거예요.
300헥타르. 그러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것이 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300개. 그럼 여기에 어메니티, 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뭘 세우느냐? 땅에서 저탄소 친환경 농업 지역 해서 잠자리, 고추 잠자리가 뭐 하는 곳? 고추 잠자리의 천국, 예를 들어서. 호랑나비의 천국, 생물 종 다양성의 천국. 여러분들이 이틀만 쉬었다 가시면 눈의 피로를 다 잊는 곳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벼만 심느냐? 그럼 관광객들이 딱 오시면 뭐합니까? 야, 여기 저탄소고 친환경 하는데, 야, 미꾸라지도 많네. 그럼 논에다 뭐 키우는 거예요? 미꾸라지 키우는 거예요, 논에다가. 엉덩이를 만들어. 이걸 둔봉이라고 그래요, 둔봉. 그러면, 야, 미꾸라지 거기서 나오거든. 그러면 추어탕집을 해. 그죠? 그분들이 추어탕 딱 먹고 가니까 여기 전부 친환경한 거, 저탄소 농법 한 걸 갖고 자기도 보람도 있지. 지구 환경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그리고 나는 가서 추어탕 친환경한 걸 다 먹고 하니까 애들 아토피 건강에도 좋더라 이런 거지. 도시에 찌든 애들, 오락이나 학원 애들을 여기서 다 아마 내추럴하게 가는 거지. 그러면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된장도 여기서 콩을 심고 해서 된장 매주 만드는 거지. 그 간장도 만드는 거지. 이걸 뭐 차가 왔으니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관광 컨텐츠까지 융합한 시스템 체계가 구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소문을 타고 입에서 입으로 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추어탕 안 그래? 추어탕 집에 가면 메뉴가 없어요. 추어탕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그럼 서빙하기 정말 쉽죠? 아예 한 곳에 가마솥 놔놓고 추어탕만 끓여놓고 밥만 하면 끝이야. 밥은 저탄소 친환경 쌀 여기서 밥맛 최고 좋은 거. 그런데 여기 가니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야. 공기도 좋지. 내 기분도 좋은 거야. 힐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밥맛을 좋게 하는 기술만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저온 저장하고 진공 저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밥 하기 2, 3일 전에 도정, 뭐 하루 전에도 좋고 도정한 것을 바로 갓 찌어서 쿠킹한, 그걸 뭐라 그러지? 갓 찌어서 만든 밥 해서 바로 내놓은 거예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 확실히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융복합 산업이에요.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아이들 도시민하고 교류를 해. 그러면은 가을이 됐다. 그럼 체험을 또 시켜. 여기 산청 차흥에 가면 메뚜기 살이라고 있어. 그 애들이 와서 메뚜기 잡아. 그 메뚜기 잡으면 너무 좋아해. 그럼 사진 찍고 막 메뚜기 잡는 재미로 와. 그러면 애들 오는데 부모님 안 오나요?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단히 막 고생해서 막 트랙터 몰고 생고생만 해가지고 솔직히 뭐 얼굴도 관리하도 안 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있으면 아무도 안 와. 오다가 가버리. 거기서 뭐 비닐이나 태우고 농약이나 치고 이래서 하면 도시민 안 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차별을 가야 돼. 그 미국인은 농가 1인당, 농민 1인당 400에서 500헥타르를 재배하지만 이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과거에는 직파를 했어. 지금도 하지만 직파를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잡초 방제가 너무 힘들거든. 저거 기술로는. 그럼 뭘 한다? 이양을 하려고 해. 이양을 하면 제초제를 안 써도 되거든. 그 많은 그 넓은 말 그대로 휴지한 에리어에 이양을 한다? 다 못해. 항공기로 가서
종자만 쫙 뿌리만 대던 데서 그냥 기계로 디리리리 심으니까 그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못해요. 그네들이 할 수 없는 우리는 베네피트 이점이 좀 힘들지만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돌려야, 이쪽으로 가야 우리 농촌 농민이 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큰 그림은 여기서 다 그렸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질문 아이가? 질문 있으면 해. 자, 이거요. 그러면 1헥타르에 아까 육묘 상자가 몇 개 필요했나요? 300개 필요했죠. 300개 필요한데 육묘 상자에 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양을 하는 경우니까 이제 바깥에 상자가 있고 이 안에 육묘 흙이 있어야 돼. 뭐를 기르는 흙. 과거에는 황토흙을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은 코코피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상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자 만드는 회사가 있고 코코피트를 이용해서 이게 육묘상을 또 만드는 매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매트를 더 싸고 가볍게 경량으로 만들고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큰 산업이 됩니다. 엄청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비료했죠? 비료도 과거는 어땠어요? 전부 단비료, 질소는 요소비료로, 인산질은 용성인비료, 그 다음에 K는 칼륨은 염화칼리로 단비료 각각 시용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단 한 번 복비, 뭐 복합비료, 그 다음에 천천히 녹는 비료, 완효성 비료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써 한 번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농약, 뭐 경기화학, 남해화학 무슨 비료 회사들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우리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의 길까지 틀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런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게 이 벼농산업 쪽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계 얘기하면 나는 기계가 그 대동농기계가 제일 유명한 줄 알았더니 대동농기계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있죠. 그 다음에 동양농기계 TYM이라고 난 그게 일본 회사인 줄 알았어. 빨갛게 돼 있고 또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동양농기계 이름이 TYM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무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농기계에 관련한. 그래서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라 해서 좀 스마트하게 가는 그런 쪽들도 다양하게 지금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국내에는 사실은 시설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설질이 좀 많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로 가야 됩니다. 수출로 가서 과거에 일본에서 만드는 기계들을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로 가야 우리 신산업이 농업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